지난 두 강에 걸쳐서 우리는 기업 분석 방법 그리고 경영진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업 분석의 최종 귀결점은 경영진이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는가, 즉 경영진이 자본 비용 대비 초과 수익을 얼마나 장기간 지속할 수 있고 그 지속하는 그 역량을 주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파악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까지 그 정성적인 얘기, 물론 숫자도 포함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기업 자체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이게 얼마짜린데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보통은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평가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흘러가요. 이 기업이 얼마짜리인지를 내가 잘 계산을 해서 그것보다 상당히 할인된 가격, 즉 싼 가격에 사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가격의 가치를 반영하여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싸다라는 게 어디서부터 싼 거냐, 그리고 싼 걸 사서 기다리면은 왜 이게 적절한 가격에 가주느냐, 좀 이상하거든요. 그 앞에 대가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레이엄 얘기를 하면서 그레이엄에 대한 오해 파트 기억나시나요? 가치가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보다 싸게 사서 기다리면 돈을 번다. 그게 그레이엄이 한 진짜 얘기다 라고 보기에는 모호한 점이 많고, 요거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저의 해석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면은 그레이엄의 파트 2 다시 보시면 돼요. 거기서 핵심은 그거였죠. 가치는 범위로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평가 방법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가면서 그 다음에 진짜 싸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며, 싼 주식을 산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싼 주식을 샀을 때 나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한 저의 독자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요 12강 그리고 거인의 어깨 책으로 치자면 11강, 이게 정말 그 책 전체의 핵심이면서 이 강좌에서도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 주변에서 투자를 좀 되게 깊이 고민하고 많은 경험을 쌓으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대부분 거인의 어깨라는 책을 읽고 이 파트가 정말 이 책의 핵심이고 홍진채의 시그니처를 얘기한 거구나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핵심 중의 핵심이 되는 오늘의 강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 일단 먼저 요약을 하자면, 가치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가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지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 평가 방법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자연스러운 질문으로 할인율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거기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핵심, 장기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죠. 가치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 거냐? 길가의 돌멩이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고, 누군가가 신던 신발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죠. 가격을 붙여서 거래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게 정말 가치가 존재하는가? 물론 이걸 돈을 주고 산 어떤 사람에게 그 자신한테는 뭐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주식도 그냥 늘상 가격이 변하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지 않은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치가 존재한다 한들 그러면은 계산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가의 돌멩이가 나에게 뭐 굉장히 소중하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얼마짜린데?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이걸 계산을 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가격을 붙여서 매매를 하는, 사고 파는 물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간에 또 조금 다른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치고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yes라 치고 계산할 수 있다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해로 계산 결과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어떤 것 같으세요? 주식에는 가치가 존재하나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격은 주는 거고 가치는 받는 거다. 그럼 주는 거,
가격, 주식 한 주 살 때 얼마 내야 돼? 이건 명확하죠. 그러면은 받는 것, 이 주식이 나한테 주는 게 뭐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 질문을 하면은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식이 나한테 배당 주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 주고 뭐 맞는데, 배당과 시세 차익이라고 하면은 배당은 주식이 나한테 주는 거 맞는데 시세 차익은 누가 나한테 주는 거죠?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서 사감으로써 끝나는 거죠. 자, 그럼 그 사람은 이 주식을 가져감으로써 주식이 그 사람한테 주는 건 또 뭐죠? 배당과 시세 차익?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세 차익은 또 딴 사람이 나한테 뭐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세 차익이란 개념이 들어가면은 좀 이상해져요. 순환참조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또 나한테 뭔가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다시 이렇게 명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은 소유주에게 무엇을 주는가? 주식이 나한테 주는 것, 주식과 주주와의 관계에 압축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주식이 소유주에게 주는 뭔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의 가치를 부여해서 다른 사람이 이 가격에 그 가치를 나에게 넘기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샀던 가격보다 높으면은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고, 더 낮으면은 시세 차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이 주식과 소유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부산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이 나한테 주는 게 뭐냐, 이 질문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기업의 이해 당사자, 주주가 출자를 해서 기업이 설립이 되죠.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서 돈을 빌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자 그때그때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임직원 고용해야 되죠. 그리고 그 임직원들에게 뭔가 계속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외부 공급자로부터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사와야 되죠. 부동산을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해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뭔가 만들어서 고객한테 팔죠. 그렇게 해서 고객한테 뭔가를 주면은 고객은 기업한테 뭔가를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 모든 비용들, 채권자, 공급자, 임직원에게 주는 비용을 뛰어넘으면은, 그러면은 뭐가 남죠? 이윤이 남죠? 그러면은 이 이윤이 회사 거냐? 그건 아니죠. 이제 또 세금 내야 되죠. 자, 국가가 뭔가를 또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이해 당사자들, 채권자, 공급자, 임직원, 고객, 국가, 이들은 교환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 뭔가를 가져가죠. 물론 뭐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때그때 기업이 줘야 될 뭔가가 생겨요. 줘야 될 뭔가를 주지 않으면은 기업은 곤란해지죠. 소송당해요. 고객한테도 퀄리티에 맞는 제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품 주고 가격 받았는데 그 제품이 퀄리티에 미달한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한 명, 아직까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소송을 할 수 없는 그런 이해 당사자가 딱 한 명 있죠. 주주. 다른 이해 당사자가 그때 가치 교환의 대가로 필요한 거를,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다 가져가는 반면에 주주는 가장 먼저 리스크를 짊어지고 기업을 생성을 시키고, 이 모든 일이 돌아가는 동안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기업이 돈을 벌고 세금까지 냈으니까 자, 이제 남은 거는 주주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주주한테 그대로 다 돌려주나요? 자, 기업이 올 한 해 장사 잘 해서 이익이 100억이 남았습니다. 혹은 쉽게 현금이 100억이 남았습니다. 1000억을 받아서 장사를 해서 현금 100억이 남았어요. 이 현금이 누구 거냐? 누구 거냐 하면 주주 거죠. 주주 건데 주주한테 그대로 100억을 돌려주느냐? 그렇지 않죠. 100억 중에서 한 50억만 주면서 50억은 회사에 남겨두라고 하죠. 남겨두라고 한 다음에 이거 어차피 다 돌려드려봤자 어디다 쓸 거냐? 은행이자 넣거나 다른 이상한 회사에 넣을 거 아니냐. 우리 회사에 아주 좋은 투자안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재투자를 해서 이 50억을 내년에 다시 또 100억으로 불려드리겠다. 그러면은 올해는 이거 전부 다 배당으로 드리면은 100억인데, 근데 50억만 배당하고 내년에 이걸 다시 100억으로 만들어서 100억을 드리면은 올해 내년 합해서 150억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주장에 주주들이 동의를 하면 100억 중에서 50억만 배당을 하고 50억은 재투자가 돼서 내년의 사업에 추가 투입이 되죠. 근데 이게 매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200억을 벌었어요. 그럼 그 200억을 다 주느냐? 또 그렇지 않잖아요. 주주님, 되게 좋은 뭔가가 우리 회사에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200억 다 써서 이 사업에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주들은 뭐 오케이, 작년에도 유보했다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알아서 열심히 해보시라, 뭐 이럴 수 있겠죠. 이런 일이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나한테 주는 게 있어야 이 회사가 나한테 주는 가치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를 한 그 정의잖아요. 근데 계속 뭔가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마지막까지 안 주면 어떡해? 그럼 이 기업의 가치는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때그때 주는 배당이 가치의 전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슬라이드의 끄트머리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죠?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을 다 하다가 나중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뻗어버리거나, 아니면 주주들 입장에서 도저히 못 믿겠다, 경영진 나가라, 혹은 됐고 여기까지 합시다, 사업을 그만합시다, 청산합시다 라고 했을 때 사업을 다 청산하고 채무 다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회사에 자기 자본이 남죠. 그 남는 자기 자본은 순전히 주주의 몫이죠. 네, 이거는 법적으로 완전히